그다음에 나는 간간히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간간히냐 간간이냐 하는데 여기는 간간히 이런 뜻이에요. 문맥을 통해서 보면 간간이죠. 간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끔씩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간간히를 쓰는 것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맥상이 안 맞는 거죠. 간간히는 언제 써요? 짠 것. 입맛이 좀 짠 것 같이 느껴질 때 할 때는 간간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안절부절했었지. 밤이면 청하려고 달님에게 구박했지. 혹시 이 노래 가사 아나요? 이런 노래 가사 있어요. 달빛천사라는 사람들이 부른 건데 안절부절했었지 이렇게 시작하는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안절부절이라는 말은 그 뒤에 어떤 단어가 와야 돼요? 못하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한 단어예요. 안절부절 못하다. 그 다음에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곰곰히가 아니라 곰곰이 이렇게 돼요. 근데요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뭐냐면 뒤에 이를 붙이는 거냐 히를 붙이는 거냐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 맞춤형 통일안에 보면은 전문적인 용어로 개판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로 확실하게 발음이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 확실하게 발음이 나는 것은 히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무슨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헷갈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그냥 여기서는 하나만 알아두세요. 같은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를 뭐라고 하죠? 첩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첩어 다음에는 이를 쓴다. 이렇게 그냥 여기서 한번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사과가 보이기에 사오다가 배도 보이길래 사왔어. 여기는 뭐뭐이기에 여기는 뭐뭐이길래 이렇게 나오네요. 똑같이 보다라는 단어에다가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릴 것 같죠? 근데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원래 원칙은 뭐뭐이기에가 맞아요. 저쪽이. 근데 얘는 구어적인 표현이에요. 구어적인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말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그냥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숙제를 하게 했는데 그놈이 할런지 모르겠어. 이것도 정말 평상시에 많이 잘못 쓰는 표현이죠. 여기 리얼 른지냐 또는 리얼 런지냐 이런 말 쓰는 거죠. 이런 말 없어요. 리얼 런지. 리얼 른지가 맞는 거죠. 근데 평상시 우리가 말을 할 때 런지라는 말을 평상시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께 여쭈어 볼까요? 국사 선생님께 여쭈어 볼까요? 이렇게 되죠? 이거 여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이게 맞는다고 하면 기본형이 뭐가 돼야 되죠? 여쭈다가 되죠. 여쭈다. 여쭈 플러스 이렇게 되는. 그럼 얘가 맞는다고 하면요. 여쭈다가 되는 거죠. 쭉. 왜냐면 이 비읍이 활용할 때 우나 오로 활용을 하거든요. 복수 표준어예요. 그래서 여쭈다도 맞고 여쭈다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친구가 아니오 형제입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 아니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아니오가 끝나고 나서 문장이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오가 아니라 뭐죠? 요 이렇게 돼야 되죠. 왜냐면 요가 연결형 어미로 쓴 거예요. 연결형 어미. 근데 오는 연결형 어미가 아니라 뭐죠? 종결형이에요. 문장 끝날 때. 끝날 때. 자,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요.
됐어요? 예, 자식 띄우고 간 이렇게 돼요. 저번에도 말을 했잖아요. 이 간이라는 게 어떤 때는 그 앞에 말하고 붙여 쓰고 어떤 때는 그 앞에 말하고 띄어 쓴다. 근데 그게 원칙이 없어요. 예, 원칙이 없어요. 예. 근데 하여간 자식 다음에 간은 띄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간자가요, 한자로 하면 사이간자잖아요. 품사로 보면 의존명사예요, 의존. 그 다음에, 김양의 할머니는 안동 권씨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뭐하고 헷갈리는 거냐면, 여기 김하고 양은 띄었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권하고 씨는 어떻게 했어요? 붙였었잖아요. 그쵸? 저 김양 말고 이게 여자가 아니면 씨라고 해야 되잖아요. 씨. 그렇죠? 근데 양이나 씨나 다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 일반적으로는 띄어 쓰죠. 근데 붙여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구를 부를 때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상대편에 있는 사람을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씨, 김씨, 이씨, 진솔 씨, 진영 씨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는 띄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하고 씨랑 띄었어야 되는 거라고요. 예? 근데 요 권씨는 가문을 뜻하는 거잖아요. 권씨 가문 할 때 면접 가서 혹시 알아요? 면접 가서 본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본이 어디예요?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본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저 한 번도 안 가보죠. 한평, 전라도 한평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한평 씨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씨는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한평 가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간 그 가문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성씨 자체를 나타내 주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성이 뭐야? 저 사람 성이 김씨잖아. 이럴 때 성씨 자체를 나타내 준다든지 가문을 나타내 줄 때는 붙여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근데 어떤 사람의 그 호칭 붙는 거 있잖아요. 이름이나 아니면 성 다음에 붙을 때는 의존명사로 해가지고 띄어 쓴 거예요. 그래서 김 띄우고 양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가문이기 때문에 붙여 쓴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의 논문이 유명 학회지에 게재되었다 이렇게 되죠. 근데 한자가 잘못된 거죠. 이 개자가 그렇죠. 개자가 무슨 개자냐면 낄 개자잖아요. 끼다 이렇게 어디 사이에 끼다 이렇게 되는데 잘못된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게재되었다. 어이를 쓰는 개, 걸개. 우리가 태극기를 뭐 하죠? 개양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어이를 쓰잖아요. 어이. 그리고 이렇게 뭐죠? 대학교에서 큰 그림 같은 거 천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벽에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무슨 그림? 그런 거 요새 안 하나요?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데모를 좀 해가지고 그런 거 막 투쟁하면서 붙여. 그 무슨 그림이라고 하지? 걸개 그림 이렇게 하잖아요. 하여튼 요 개가 아니라 어이를 쓰는 개, 개제. 제자도 한자로 이건 있을 제인데 거기는 실을 제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개제 이렇게. 나무하는 아이, 뗄나무를 하는 아이와 물을 깃는 안악내를 뜻으로 평범한 사람을 이루는 말 뭐죠? 5번이잖아요. 5번. 뭐라고 있죠? 예, 초동급부 이렇게 초동급부. 비싼 말이 뭐가 있죠? 뭐 감나물요, 뭐 장사미사, 뭐 필부 뭐 이런 거죠.
아주 많거나 넓은 것 가운데 있는 매우 하찮고 작은 것을 이루는 말. 7번이에요. 뭐죠? 창해 일속. 해자가 바다 해자죠? 속은 좁쌀을 뜻해요. 그러니까 푸른 바다에 좁쌀 하나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작아요.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 9번이에요. 9번. 뭐죠? 청운지지. 청운지지. 뭐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로 올라갔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어지럽게 뒤덮인 사물을 강력한 힘으로 명쾌하게 처리함을 이루는 말. 2번이 답이 돼요. 뭐라고 있죠? 쾌도난마. 쾌자가요, 빠를 쾌자예요. 난마라는 것은요, 어지럽게 엉켜 있는 것을 말을 하네요. 이 어지럽게 엉켜 있는 것을 그냥 칼로 빠르게 탁 잘라버리는 거죠. 알렉산더 왕하고 관련이 있는 그 일화에서 나오나요? 알렉산더가 어디를 갔는데 그 밧줄 있잖아요. 그쵸? 밧줄이 막 이렇게 엉키고 섞여서 이렇게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그걸 푸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내가 풀겠다. 어떻게 풀었을까요? 칼로 탁 잘라버린 거죠. 알고 보면 너무 쉬운데 잘 못하는 거죠. 그 누구죠? 콜럼버스의 달걀 그 세우는 건가?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달걀 세우는 거 누구도 세우지 못하는데 콜럼버스가 세우잖아요. 어떻게 해요? 깨가지고요. 깨가지고 세우잖아요. 깨가지고. 한평생 아무 하는 일이 없이 흐리멍텅하게 살아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3번이 답이 돼요. 뭐라고 있죠? 취생몽사. 취자가 술을 취하다 취자잖아요. 취한 것처럼 살고 몽사. 몽자 꿈몽자잖아요. 꿈에서 사는 것처럼 죽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여튼간 취생몽사. 저번에도 했죠? 문돌적이에 불나겠다. 돌적이가 뭔지 알죠? 근데 돌적이에 불을 날 정도면 문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찾아오는 사람이 많거나 사람이 쉴 새 없이 드나듦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물만 밥이 목매인다. 밥 먹기가 좀 힘들거나 밥맛이 없을 때 옛날에 물 말아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 금방금방 넘어가죠. 근데 그거 먹으면서 목이 메요. 왜 목이 메요? 너무 슬퍼서. 그래서 너무 슬픈 가운데 물을 마른 밥을 먹어도 이 밥이 잘 안 먹히죠. 그 다음에 물러도 준치, 썩어도 생치. 이 준치, 생치라는 게 생선인데 되게 좋은 생선인가 봐요. 아주 맛이 좋은. 한 번도 먹어보지는 않아서. 본래 좋고 훌륭하던 것은 비록 상했어도 어딘가 다른 법이다. 그 다음에 미꾸라지가 모래 쑤신다. 미꾸라지가 모래 쑤셔도요 표가 안 나죠. 우리가 해변가에 가가지고 해변에 뭐 이렇게 글씨 써놔도 파도 한번 슉 지나고 슉 하면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리 하여도 아무런 흔적이 나지 않음을 뜻한다. 그 다음에 물 먹은 배만 튕긴다. 물을 먹고 나서요 되게 많이 먹은 것처럼 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실속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있는 체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렇게 되죠. 됐어요? 네. 그랬나요? 이런. 다시요 한참. 1번은 뭐라고 있죠? 네? 7.8기라고 읽어요. 전자가요 엎어지다, 넘어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말을 해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어요. 그 외국에 가가지고 챔피언 결정전을 하는데 상대가 지금도 생각나요. 저 어렸을 때 카라스키아라, 지옥에서 온 사자에서 카라스키아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홍수환이라는 선수하고
했는데 이래 땡 시작하자마자 다운을 한 몇 번 당했네 우리가. 예, 4번이나 다운을 당하는데 그 다음 2회 때 아니 이 사람이 다운당한 건 온데간데 없고 2회에 오히려 몰아쳐가지고요 상대방을 KO로 이겨요.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말이 저거를 모방해서 사전오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저 어렸을 때니까 7.8기는 뭐라고요? 사전오기가 한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예. 4번 다운당하고 5번째 일어나서 상대방을 KO 시킨 거죠. 하여튼간 7.8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초록동색이라고 있죠. 4번이. 그렇죠? 초록동색. 끼리끼리 어울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6번은 타산지석. 다른 산의 돌. 뭐 글자 뜻 그대로 하면 이런 뜻인데요. 다른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이라는 게 원칙은 다른 것이 그 좋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다른 것. 다른 사람이 뭐 실패했다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실수했다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교훈을 얻는 것을 말을 해요. 그 다음에 8번은 촌철살인. 촌철살인이라고. 그래서 아주 짧은 한마디로 전곡을 찌르는 거 있잖아요. 핵심을 찌를 때 촌철살인 말하죠. 그 다음에 10번은 천석고항이라고 읽어요. 천석고항. 이거 꼭 알아두세요. 왜 알아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고전시를 공부하다 보면 고전시 중에서 양반들이 쓴 작품에 자연에 대한 노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자연에 관한 노래와 관련된 한자성어예요. 이게. 천석고항이라는 천자가 네 천자에다가 돌석자죠? 자연을 뜻하는 거예요.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병적인 것이 됐다. 병적으로 내가 자연을 좋아한다. 고질병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연과 관련된 시가 나왔을 때 얘가 나오면은 얘를 답으로 해야 돼요. 네, 여기까지요. 네.